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갑자기 예. 보도자료 읽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감사하게도 섭섭하다는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시네요. 작은당님 가지 마세요 요요요, 여혜경님 섭섭해요 표창원님, 무과급 플레이어님도 오늘의 제일 큰 뉴스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회자 정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면 헤어지는 게 사람의 일이고요. 또 언젠가 만나 뵐 수 있겠죠. 네,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윤성 기자께서 가져오신 뉴스 어떤 것입니까? 그러게 오늘 너무 큰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이요? 이 뉴스가 너무 아닙니다. 소소해 보이긴 하는데 아침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박지원 전 원장 포토라인에 서서 말씀하시는 뉴스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걸 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검찰 출석을 했죠.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네. 기자들 앞에서 어떤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결백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취재 좀 하셨습니까? 네, 하필이면 영하 10도에 그러게요. 서초동 오늘 칼바람이 불더라 이제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던데요. 네, 어제 늦은 오후에 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요. 예, 직접 네. 통화를 해서 좀 그래도 내일 검찰 출두하시는데 어떠냐. 목소리가 그닥 좋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처럼 은폐나 삭제 지시 한 적이 없다. 근데 네. 다만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해놓고 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변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다만 할 말이 있다면 박지원 원장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 이제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갔다. 아하. 그렇게 이제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네. 예, 어쨌든 이제 검찰에 가겠다. 가서 조사 잘 받고 오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특유의 유머로 네. 받으셨군요.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이 사건 쭉 지켜보셨을 텐데 박지원 전 원장의 검찰 출석 또 하신 말씀 어떻게 해보세요? 우선은 저도 아침에 이제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담담하게 본인의 의견을 밝히신 모습을 봤는데 사실 좀 매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국정원이라는 곳이 늘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장들 중에서 사실 그 재판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게요. 예, 기존에도 항상 그랬었는데 참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활비라든지 아니면 정치 관여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다면은 예. 이번에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소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 절차 가운데에서 박지원 원장도 이제 본인의 방어권을 잘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결백을 확신하셨고 또 나오면 대권 주자 반이로 오른다 이렇게 네. 유머도 하셨지만 실제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기자님? 정치권 내부의 취재를 좀 해보면 예. 서우, 김홍희, 서훈 이렇게 세 분이 사실은 이제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오셨지만 어쨌든 다 구속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네. 박지원 전 원장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냐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진술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기소 가능성은 높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적어도 이 4인방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실장, 그다음에 김홍희 청장, 그리고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하지 않겠냐. 다만 이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공개 안 된 게 많다 보니까 네. 도대체 어느 선까지 밝혀졌느냐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네. 오늘 새벽부터 언론 보도가 좀 쏟아진 것이 네.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요 일부 비서관들이 서훈 전 실장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사안이냐, 실장이고 뭐고 다 미쳤어 이런 강한 반발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사실 여부 취재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의에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취재를 쭉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참석자가 많은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안보실 1차장, 2차장 그리고 비서관 7명 네. 모두 9명이 매일 아침 하는 상황 점검 회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체크만 하는 체크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회의였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회의석상에 그런 말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비서관이 한 분 계시고요. 예. 다만 회의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 아니겠냐. 라는 분석과 진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취재를 쭉 해보니까요. 검찰이 실제로 이 사건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네.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이 사인방을 중심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랫단위부터 아주 매우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데 한 번 가면 10시간. 12시간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차례 불러서 이제 계속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참고인 조사일 텐데. 그렇죠. 참고인 예.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 내용 중에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안에 필요한 얘기들을 다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길이 정해져 있는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어서 결론은 너무 뻔하다.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귀착될 것인가. 어쨌든 이게 SI 정보를 가지고 하는 수사이고 그리고 이제 네. 재판이 될 텐데 이 SI 정보라는 게 전원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전원 증거가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끊임없이 소환되어서 마치 NLL 사건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우선 사실 지금 뭐 과거에도 국정농단, 소위 뭐 사법농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다 이것들이 이제 다 직권남용에 관련된 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물론 우리 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참 판례도 많이 없고요. 네. 사실 그런 재량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기소는 되더라도 꼭 그게 유죄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서욱 장관이나 김홍회 청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구속됐다가 또 구속적부심 풀려나고 그렇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는 특수성이 좀 있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그 청와대 라인에서는 뭔가 지금 이런 비서관들의 말을 비추어 봤을 때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또 국정원은 사실 청와대 내부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증거불충분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뭐 죄가 안 되는 경우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쪽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사실 이 사안의 저는 핵심은 어떻게 보면 월북이라는 단정이 너무 쉽게 그리고 좀 무리하게 나왔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보를 오해독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뭔가 조직적인 은폐 내지는 조직적인 몰아가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당시에 경색돼 있을 때 뭔가 좀 그런 걸 고려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만 밝혀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 변호사님 네. 말씀에 조금 보태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그 월북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의 수미일관된 태도입니다. 월북이라고 추정했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사실상 이 사건은 원래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우리 측이 제안을 했는데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미궁에 빠진 사건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네. 이것을 월북이라고 규정했다, 단정했다 이런 것은 지금 사건이 막 흘러오면서 어찌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귀착된 측면이 있지만 시종일관 본인들은 월북이라고 추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판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리고 재판관 변론으로 서해 공무원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좀 잘 어루만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손실이고 상실이고요. 아픔인데요. 네. 신인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저는 오늘 권성동 출마 선언 친윤 후보의 분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윤핵관 중 윤핵관, 뭐 핵심 윤핵관 이렇게 불리던 권성동 의원.
당대표 출마 저울질 하고 있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 호소인이 있고 윤핵관이 있고 또 핵핵관이 있는데 핵핵관이요? 뭐 핵핵관에 준하시는 분 아니냐라고 아하. 보여지는데요. 네. 이 권성동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석에서 측근 의원들 10분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출마 의지를 좀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네. 또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그 가장 지금 유력한 당권 후보로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이제 견제구를 좀 던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의 말에 대해서 뭐 자의식 과잉을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결합하면은 뭐 피해 망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센 어조로 좀 그럼요.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그 후보 시절 때 그때 이제 윤심 마케팅을 좀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한테 윤심 마케팅 했다라는 이 공격 자체가 얼마나 먹힐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에 그 대통령실 취업 청탁 논란이 있었고 네. 또 텔레그램 문자 노출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정지가 됐던 그 비대위를 출범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아 그런 분이 또 당권을 욕심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엇갈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인규 변호사께서 다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니 그동안은 친윤 후보 한 명으로 윤심이 이렇게 드러날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친윤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또는 그중에서도 분화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선거 룰에 대한 지금 이슈도 있지만은요. 예. 사실 이게 지금 구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친윤 후보들이 이제 몰리느냐 아니면은 분화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친윤을 호소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또 원조 윤핵관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면은 이제 좀 양강 체제가 또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뭐 빅3라고 한다면은 유승민, 안철수, 뭐 나경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군소 후보들 중에서도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 중에서 누가 지금 당심을 얻을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군소 후보들은 성장세가 좀 둔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금 좀 띄우려고 해도 잘 지금 띄워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다자구도 상태에서는 뭐 유승민,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승리를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은 뭐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의 또 차출설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은 뭐 어쨌든 이 당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그 취재 좀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전대로 훅 들어가가지고요. 예. 국조도 예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 분위기. 예, 국조도 예산도 아니고 지금은 전대로 올인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돌권이냐 김장연대냐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또 권성동 대표냐 아하. 아니면은 이 장제원의 힘 뭐 이래가지고 네. 김장연대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출마할 거다. 그러니까 유승민을 상수로 놓고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후보를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후보들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은 윤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후보가 유승민을 이길 수 있으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셈법 자체가 대단히 민주정당에서 있으면 안 되는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만약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다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올 거라 말씀 주셨는데 한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고 또 더 크게 나중에 쓰일 거다라는 이야기들 자꾸들 하고 계시니까 정치 경험 있는 원희룡 장관, 권영세 장관 이런 분이 이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그 김에 개각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도 많이들 나오던데 현실성이 있어 보이세요? 예, 뭐 당연히 지금 열려 있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네. 또 뭐 개각이라는 것이 물론 뭐 보통 이제 초기다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개각을 하는 건데 조금 시점은 빠르지만은 뭐 전당대회를 2월 말이나 3월 초 뭐 이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후보군 상태에서 어떤 유력한 뚜렷한 만한 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원희룡 장관이나 뭐 권영세 장관 차출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권영세 장관은 조금 저는 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저는 뭐 직접적으로 뛰기까지는 어렵다.
어렵다고 보고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화물연대 국면에서도 뭐 본인의 인지도를 또 상당 부분 또 높이고 했기 때문에 뭐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막 친윤 후보들이 막 이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이합 집산을 통해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구도 인물 바람 중에서 이번에 뭐 바람이 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인물은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은 인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 변수도 별로 없고 그럼 남은 건 이제 구도 변수 하나인데 예. 이 구도를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구도라는 게 뭐 마음처럼 쉽게 잘 조율이 되겠습니까? 다 본인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서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자로 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친윤 후보 그렇다면은 뭐 말씀하신 원희룡 장관이나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한동훈 장관이라도 차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뭐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연 친윤 쪽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로 뭉치느냐 안 뭉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친윤 후보 단일화 하나, 비윤 하나, 반윤 하나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는데 예. 친윤계가 단일화가 안 되고 권성동 대표 출마하겠다고 하죠. 김기현 대표 주저앉을 생각 없죠. 나경원 의원 고민 중이죠. 사실 윤상현 의원 최고위원 아니면 뭐 대표 출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4명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기 때문에 아무도 주저앉을 생각이 없어요. 협의가 안 돼서 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분을 빼놓으셨네. 강신업 변호사랑 아,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예, 예. 황교안 전 총리도 계시죠. 여하튼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컷오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대단히 복잡한 구도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각은 아마도 구정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오늘 행정안전부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 이상민 장관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그 씩씩했던 이상민 장관이 요새는 없는 사람 같다.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공개석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정 전에 개각 때 어쩌면 개각 1순위 후보가 이상민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1월 말이죠. 네, 거의. 1월 셋째 주인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신인규 변호사 계속 나오던 룰 개정 이야기 처음에는 그거 하겠느냐 역풍 분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최근엔 그게 왜 룰 개정 8대1, 9대1 혹은 10대 0으로 100대 0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민심을 저버리는 거라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장해찬 이사장께서도 어제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좀 우기는 모습이라 좀 매우 안타깝고요. 네. 아니 당연히 지금 현재 당권에 대해서는 이제 7대3 당심이 7이고 이제 민심이 3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뭐 9대1 내지는 10대 0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심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들 동의받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게 저는 룰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정의당도 당원 100%로 뽑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정의당처럼 뭐 진성당원 제도가 잘 정착이 됐다라든지 뭔가 이게 바꿀 만한 동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바꾸는 동기를 소위 말하는 윤핵관 빼고는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안 되게 하려고 지금 가장 그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룰을 바꾸는 것이냐가 국민들이 묻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당권도 100%에서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공직자는 지금 5대5로 뽑고 있거든요. 그럼 공직자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는 민심 100과 당심 0으로 뽑자는 또 반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자꾸 룰 변경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죠.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7대3, 8대2, 9대1, 10대 빵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떻게 나오나 이거를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대 빵일 때만 유승민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10대 빵일 때만? 예, 그래서 10대 빵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공정과 상식이 이게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장윤선 기자, 신인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